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포겟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공급 이대로 위험하다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4% 초반대가 나왔는데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7월에서 8월경은 5%에서 6%대의 인플레이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칭 종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공급 물량입니다. 사진은 아실에서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공급 물량이 많아 보입니까? 적정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부터는 공급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공급 계획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전 정권의 공급 정책을 이어받아서 진행해야 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지 못한 결과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적정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공급 물량이 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는 공급이 없어서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국정과제 중 집값 안정화라는 목표를 갖고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정책이 많이 쏟아졌죠. 이 기사는 2020년 1월 기사입니다.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이후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총 28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죠. 그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으로 전락했던 것이죠. 규제 중 강력했던 2019년 12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2020년 7월 분양가 상한제 제초하는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은 정부에서 환수시키는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막고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분상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이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분양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부동산 규제는 가격 급등이란 공식을 알게 됐던 거였죠. 이거 두 가지가 가장 공급 물량의 큰 문제점으로 두각이 되었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평당 분양가와 매매가 추이입니다. 부동산 114에서 가져왔고요. 밑에 있는 연보라색 선이 분양가고요. 위에 파란색 선이 매매가입니다. 2020년 분양가와 매매가의 격차는 약 500만원 정도 수준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매매 가격은 급등을 하고요. 분양가는 내려가면서 2021년 가격 차이는 약 1000만원까지 벌어졌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이 되는 동안 1년 동안 평당 2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 셈이 됐던 거였죠. 심지어 2020년부터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무제한 돈풀기가 있었던 시기라서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등하던 시기였고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로또 분양,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 공급이 최악이다 보니까 이를 해결하고자 분양가 상한제 개선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벌써 시기가 5월 중순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상반기 분양 예정은 28개 단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5월까지 공급은 13군데에 그쳤다. 이런 걸 보니까 올해 정말 어떻게 될지 난감합니다. 결국 가격 변동이 상승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보고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서울의 공급 물량은 역대 최저였습니다. 올해 예정된 분양 물량은 32,661가구였으나 이거는 12월 28일 기준으로 계획된 공급 물량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급된 물량은 3,650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10곳 중 7곳 착공도 못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영향으로 밀어놨던 공급 영향이
한 번에 터지게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한다고만 말만 해도 집값에 자극을 받으니까 한마디로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막 취임식을 올리고 정권 초기부터 집값을 급등시킨다고 말이 나오면, 기사가 나오면 좋아할 만한 국민은 없으니까 또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물가는 계속 솟구치는데 원자재값, 인건비, 그리고 건설비, 토지값, 토지 보상 가격도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심지어 땅값까지 오르니까 공시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이번에 서울시가 11% 이상이 공시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해놨더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실시하게 되면 분양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1년 사이에 2배 이상 분양가가 가격이 올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을 할지 모르겠는데 단기간에 급등은 좀 용인을 하고 다음 정권까지 바톤을 이어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둔촌주공 중단 사태에 이어서 철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둔촌주공이 단군 이래 최대 대규모 재건축이었는데 시공에 참여했던 현대건설이나 HDC, 대우, 그리고 롯데 조합가의 마찰로 결국 철수를 결정한 듯 보입니다.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뉴스고요. 앞으로도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둔촌주공 중단 사태가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은 둔촌주공 아파트의 현장 모습입니다. 총 7천여 가구의 대규모 가구였고요. 재건축이 발생이 되면 아마도 12,000세대까지 물량이 확보될 기회였는데 사실 둔촌주공 사태의 여파는 엄청납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급 계획과 막대한 차질과 손실로 이어졌고 아마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 통합 계획이 이 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아직도 투자가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빌라 재개발을 보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사태에 이어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이 올스톱되었고 이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으로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 멈춘다.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 20일 셧다운 돌입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기에 광역시 중 특히 대구가 공급 물량이 넘쳐나서 가격 하락과 심지어 마이너스 픽까지 나온 상황인데 글쎄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은 반전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아주 급한 모습이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예정자께서 8월에 발표될 250만 채 플러스 알파 로드맵을 미리 간략하게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재건축 재개발로 47만 채 공급,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 채,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채,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채, 공공택지 142만 채, 기타 13만 채 등 공공택지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물량도 포함됐다. 이거는 3기 신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정말 수도권의 130만 채에서 150만 채 정도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보이고요. 물론 수도권 외곽 쪽으로 가게 되면 일산 북부 쪽이나 파주, 남양주 이런 경기도 외곽 지역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 도심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재건축과 재개발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또한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공급을 달성했을 때는 이건 밀어붙여서 가능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조건과 상황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임기 내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3기 신도시와 재건축 재개발 위주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급 관련한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물론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타이밍에 맞게 갈아타시거나 상급지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금 부자나 고소득자를 제외한 주택 구입 예정자분들은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이게 현 부동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주택자분들은 꼭 주택 매수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250만원 물량이 꼭 성공적으로 해서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좀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